융합의 반대말이 뭐죠? 합용? 예? 합용?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하던 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면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회수랑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랜만에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얘기는 한 몇 년 전이죠. 융합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참. 융합의 시대. 이제 막 유니콘 기업들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기업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인터넷, 금융, 그다음 뭐 교통 이런 것들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이제 발달을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버나 이런 것처럼. 창조 경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영상들을 한번 검토를 해다 보니까 이거 융합인데. 융합?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면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예. 이건 다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영상에 이제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포함한 게 가족법인과 농업법인.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농업가족법인이란 이름으로 네. 저희가 한번 오늘 테마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농업법인의 장점과 가족법인의 장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농지도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죠.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있죠. 많죠. 뭐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농지는 가치나 가격이 취득한 때보다 뭐 10배 막 이렇게 뛰신 분들도 있고. 그건 로또죠, 로또. 예.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고민해서 상담들도 오시는데 사실 멀리 갈 게 아니고 뭐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강남도. 그렇죠. 예. 원래는 농지였잖아요. 압구정. 그렇죠. 다 농밭이었는데 그렇게 개발이 됐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 거래처 사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같은 연세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여를 모으면 한 분은 압구정에 토지를 사셨대요. 그때 엄청 쌌대요. 그리고 한 분은 공장을 하려고 그 고향 거기 어디죠? 장항동. 거기에 이제 공장을 사신 거예요. 물론 장항동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압구정. 이분은 거의 회장님이 되셨고 이분은 그냥 제조업체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 얘기를 참 엄청 배 아파하시더라고요. 그쵸, 배 아프죠. 근데 이 얘기를 참 잘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농지에 투기를 해라, 뭐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뭐 자산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발휘해라 이런 영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럼요.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이지만 네. 플러스에서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쵸. 뭐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에 좀 뜻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농지 취득함에 있어서 이 역시 자산 가치인데 법인으로 보유를 한다면 나중에 승계라든지 절세라든지 활용도가 좀 크지 않냐라는 걸로 순수한 의도로 접근을 그렇죠. 하니까. 농지는 긁지 않는 복권입니다. 뭐래는 이걸 나중에 긁었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진짜. 그렇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아니, 오시는 분들 뭐, 10배, 20배가 뭐야. 그렇죠. 일단은 뭐 가감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저희의 순수한 의도는 아실 테니까. 네. 일단 한번 시작해 볼 건데. 네. 가족법인 영상만 보시다가 저희 농업비나 농업 관련 영상은 그냥 패스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유를 해야 되는 거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농업법인으로 하는 이유, 농업법인에는 그럼 비농업인이 참여가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되죠. 그래서 농업법인을 하시는 거죠. 농업법인은 구조상 10%만 농업인이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90%는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농업법인의 취지가 전문적으로 농업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농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법인이 그런 거잖아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렇죠. 또 유식한 단어가 이렇게 해서 더 농업을 확산하겠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농업인만 다 주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농업법인 했는데 농업법인 이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네. 그러니까 합쳐진 말인데 저희는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주주가 10%는 농업인, 90%는 뭐 미성년 자녀 혹은 가족들, 서울 사는 자녀 혹은 자녀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 네. 네, 이런 것들이 참여해서도 농업법인은 설립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요. 그럼 농업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농업 활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뭐 굳이 개인으로 하면 되지. 뭐 법인으로 할 거 있겠냐. 농업법인의 활용? 이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가족들이 그냥 개인으로 하지 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가족들이 나중에 이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농업인이 아니면 아예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를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으로 이전을 시켜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할 수 있는 사람이 10%의 주식을 갖고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농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뭐 5년, 짧게는 뭐 10년, 또 덜게는, 그러니까 길게는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부동산 가치는 늘어날 텐데, 그쵸. 만약에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상속이 되면 상속세도 일단 커지고요. 일단 절반이 딱 농지가 딱 있잖아요. 그럼 절반을 딱 해서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가치가 오르다 보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상속을 받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관리 운영하지 못하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처분 명령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농업법인이라면, 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소유에 대한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는 갖겠지만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이 그럼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가족법인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라고 했는데 농업법인 어떤 세금적으로 혜택이 있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대표님이 아까 표현을 농업가족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가족법인이 갖고 있는 혜택은 다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 영상이 많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혜택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은 더 많아요. 그래서 융합이군요. 그렇죠. 이걸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족법인 혜택 플러스 알파 농업법인 혜택까지 본다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뭐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배당 받을 때 농업법인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또 있어요. 합산을 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 일반 가족법인에는 없는 그렇죠. 내용인데. 이건 없죠. 네. 농업법인만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받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농사면 100%뭐 아니면 50%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또 하나는 양도세 2월 과세를 받아요. 이거는 가족법인도 현물 출자하면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가족법인 같은 경우는 2월 과세 받으려면 법인을 설립하고 현물 출자할 때 이때 한 번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농업법인은 농사를 뭐 4년 이상 지었다. 그럼 할 때마다 2월 과세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의 자산 측면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네. 틀어서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부동산을 매매를 했을 때 양도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가졌을 때 양도소득세와 법인으로 소유해서 팔았을 때 발생하는 법인세는 법인세. 이게 매매 차익이 커면 커질수록 그럼요. 법인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네. 뭐 취득 단계 아까 취득세 감면도 얘기했잖아요. 취득, 보유, 양도 이런 모든 과정에서 농업가족법인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가족법인과 다르게 농업가족법인인 경우에 유의할 점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영상에 보면 혜택이 있는 곳에 뭐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이 가져야 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농업인으로 참여를 해서 설립을 했다. 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럼 나머지 90%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농업인이 참여해서 이 농업법인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건을 못 맞추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뭐 농지가 아닌 상태로 한 다음에 일반 법인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뭐 이런 프로세스도 있는데 어찌 됐든 농업인 법인을 유지하려면 농업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그게 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 농업법인은 사업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농산물 뭐 유통, 판매, 가공부터 해서 농업 관련된 기타 사업에 대해서만 농업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족법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을 임대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이제. 예, 취득을 해가지고 임대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를 보겠다 해서 가족법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농업법인은 농지든 아니면 농업 관련 시설을 취득을 하더라도 그거를 임대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목적을 한번 고려하셔서 내가 이 농업법인을 어떤 사업을 할지 한 번쯤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융합의 반대말이 뭐죠? 합용? 네? 합용? 해산인가? 그 질문 왜 하시죠? 아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농업도 해야 되고 임대업도 해야 되면 융합의 반대로 가셔야 된다. 회사. 농업가족법인을 농업법인 가족법인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농업법인도 일반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법인도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도는 미래드림에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저는 오늘의 한 줄 평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농업가족법인 융합은 미래드림이다. 농업도 사업이고 농지도 자산이다.